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로 떨어지며 월 단위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신청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이 신청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김삼아 국회의원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는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새학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 혹시 요즘 아이에게 꼬중할 때 이러다 학교 못 간다거나 학교 선생님한테는 더 크게 혼날 거야라는 식으로 겁을 주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학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의 기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로 떨어지며 월 단위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3,400명 줄어든 2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역대 11월 기준 최저이자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33만 3천 명으로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35만 명에서 36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신청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이 신청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김삼아 국회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출산 전후 휴가 시기를 통보한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와 연속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출산 휴가 이후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에서 기준치의 최대 10배를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검증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품 판매를 막거나 회수할 방법이 없는데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구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KC 인증마크를 받고 판매되고 있는 고무풍선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모든 제품에서 침이나 공기와 반응해 발암물질을 만드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물질은 니트로사민유와 니트로사민 생성 가능 물질로 유럽 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짧게 노출되면 눈이나 코가 따끔하고 오래될 경우 간이나 신장,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풍선 불 때 보면 그 안에 하얀 가루 같은 거 좀 많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문구점이나 일반 마트나 다 파니까 저희 그냥 믿고 사서 그냥 아이들도 쓰고 했는데 좀 유해물질 나왔다 그래가지고 좀 그동안 좀 불었던 것도 걱정되고. 유럽의 경우 어린이가 입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완구 전반에 걸쳐 니트로사민유 사용을 제한했지만 국내에서는 안전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유아용 놀이개체 꼭지에 한해서 7종의 니트로사민만을 규제하고 있어서 규제 항목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어린이 제품 안전조사를 실시해 완구 안전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풍선을 입으로 불지 않도록 하고 공기를 넣을 때는 펌프 등 도구를 이용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듭니다. 몸속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일 후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가뜩이나 체온을 높이려 빨리 뛰던 심장과 뇌가 그만큼 부담을 받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한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고 갑자기 찾아와서 생긴 증상들이 평생 지속될 수 있어서. 하지만 뇌 손상 부위에 따라 두통이나 발음장애, 팔다리 마비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른바 골든타임인 2시간 안에 병원을 찾지 않으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 위험을 줄이려면 바깥 활동을 할 때 머리나 손발 등 심장에서 거리가 먼 부위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목이나 머리는 보온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쪽에서 열을 많이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온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한파가 몰아칠 땐 외출을 자제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산책 대신 스트레칭 등 실내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당부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한데요. 청소년들도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은 크게 줄었고 자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는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53.5%에 그쳤습니다. 앞선 두 번의 조사와 비교했을 때에도 20%포인트가량 줄어든 수치로 기성세대와는 달라진 결혼관을 보여줬습니다. 또 청소년의 45.6%는 결혼 후 아이를 꼭 가질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여자 청소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 여성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서도 2차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고려했던 종전과 달리 직업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취업과 더 가까운 연령대인 19살에서 24살 청소년들은 적성보다도 직업적 안정성을 중시했습니다. 또 장래 희망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70%에 육박해 6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를 넘어섰습니다. 장래 희망을 결정했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희망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모래 놀이터입니다. 장난감 삽을 이용해 모래성을 쌓고 놀 만큼 모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아파트 모래 놀이터 30곳을 점검해보니 마냥 안심하고 놀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체 모래 놀이터 가운데 10곳은 대장균이 검출된 데다 모든 놀이터에서 일반 세균이 다량으로 나온 겁니다. 부강기 어린이들은 놀이터 모래에서 놀고 난 후 입으로 가져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손을 씻지 않을 경우에는 장염이나 또 배탈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매년 늘고 있는 공원 내 모래 놀이터처럼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놀이터는 기생충 검사와 중금속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는 데 반해 아파트 내 놀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파트 놀이터 내 시설은 검사 의무화 대상이지만 모래는 환경보건법에 적용을 받아 신축이나 증축되나 검사를 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놀이터 모래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소독과 모래 교체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민간기업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연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지 22년 만인데요.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하는 아빠에게 어린 딸이 인사를 건넵니다. 아빠 또 놀러오세요. 일만 하느라 아이에게 손님이 돼버린 아빠들의 비애가 묻어나는 한 제약회사 광고입니다. 지난해 민간 부분 아빠 육아휴직자는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허용된 지 22년 만입니다. 전년보다 58% 증가한 수치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3%가 남성, 8명 중 1명꼴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198일로 303일인 여성에 비해 짧았고 3개월 이하가 41%에 달했습니다. 대기업 쏠림 현상도 여전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무자가 62%였습니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전년보다 43% 늘기는 했지만 대기업보다 증가율이 25%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집단에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는 타이트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이지 않게 만류를 하거나
상당한 사례 중에는 퇴직 권유하는 개선되고는 있지만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가 넘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선 아직 갈 길이 먼 한국. 정부는 가정 내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급여로 주고 있고 7월부터는 상한액도 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근무 환경 때문에 휴직 자체가 먼 이야기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파란 주행 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성남의 한 도로에서는 자전거 한 대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운전자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4,100여 명. 지난 3년간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의 2배 수준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시내 차량 제한 속도가 내년부터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어듭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40%가 보행 중 발생하는 만큼 도심 차량 속도를 줄여 사망사고를 막겠다는 겁니다. 또 지금은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차량이 멈췄지만 이제는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멈춰야 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을 2,000곳으로 지금의 2배로 늘리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통학버스 사고 감축 방안으로는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선진국들처럼 어린이 통학버스 주월도 금지합니다. 특히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나 과속 신호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지금은 과태료를 물리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인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1월 25일 제1회 도농협동 희망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공감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을 실천하는 도농협동 국민운동 확산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자사 조혜진 이사장, 조순태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회회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도농협동운동 MOU 체결식이 열렸는데요. 저희 육아방송도 도농협동 국민운동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했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촌사랑 실천에 앞장서 주시고 헌법 반영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김병원 회장이 특강을 통해 급속한 산업사회로 발전해가면서 농업이 바로 설 자리를 잃었다며 우리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강산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업무 협약을 통해 도농협동을 통한 농업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우리 아이 지킴이 카시트 구매와 사용 요령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백은 회장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어온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아동학대 사례가 점점 증가되자 2014년 9월 정부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무신고자의 범위를 24개 직종으로 확대하고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범죄신고전화 112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며 아동학대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서 정부의 보다 심도 있는 개입과 시민사회 통합적 연계를 통한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 사례가 10,000건이 넘었습니다. 학대 행위자의 81.8%가 부모이며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전체의 85.9%로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가정에서 은폐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신고되어야 하고 외부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척 등의 신고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숨겨진 아동학대가 발견되고 치료와 예방을 위한 개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모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어린 시절 학대받은 과거의 경험, 그리고 부모의 성격적 특성이나 부적절한 부모의 역할, 또 부모 역할의 미숙 등이 큰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부모의 아동 양육 기술과 지식 강화 등을 포함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산전 산후의 모성 교육을 위한 행정기관과의 협력, 공공교육기관의 부모 교육의 활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는 폭력이나 실직, 빈곤 등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의 경우에 피학대 아동이 치료를 받아 가정에 복귀한다 해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공적 구조의 확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법과 제도의 보완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신고 의무자 범위가 24개 직종으로 확대되었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 현장 조사 제도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전문 아동상담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관련 인프라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가해 부모 등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명령 등 학대 가정 내의 아동 안전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정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동 학대는 그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피해 구제를 할 수 없기에 주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12입니다. 주변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보인다면 바로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기와 같은 질병은 항생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도한 항생제 처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각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을 간편하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병원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